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존니 열풍이죠. 다들 아시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입니다. 어지간한 유튜버에서 존니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도 최근 존니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3차례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은 존니 열풍이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존니 열풍이 우리에게,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닥치고 투자하라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 중요하죠.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은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그동안 경제 투자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소득,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 시키는 대로 은행 예적금 꼬박꼬박 수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정말 투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존니 대표도 아주 소탈합니다. 제가 만나본 존니 대표는. 그리고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격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청년들, 다 큰 자녀들이 나중에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 은퇴 세대들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은퇴 생활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존니 대표가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는 투자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인터뷰의 목적.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닥치고 투자,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니 대표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할 기회가 없을 뿐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니 열풍이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를 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정말 건강한 재정,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에서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이런 게 있었죠. 2021년 부자들의 선택. 한국의 수십억 금융자산을 가진 이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재테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득,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소득을 통해서 자산 형성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몇 해 전에 돈 파는 가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재테크라는 거였는데요. 3가지 종류의 재테크. 그거 이따가 제가 동영상 말미에 또 공유해 놓겠습니다. 부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 자, 그 3가지 종류의 재테크에서 저는 몸테크, 첫 번째 몸테크, 두 번째 짠테크. 짠테크는 뭡니까? 짠돌이, 즉 아껴 쓰는 거. 3번째 짠테크,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를 뜻하죠. 자, 몸테크는 자기 개발, 내 소득, 내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급진 재테크, 첫 번째 재테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도요, 많이 버는 사람 못 이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오늘 이익을 보아도 내일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몸값은 한번 올려놓으면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면 직장인들 1년 연봉을 딱 협상을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1년 뒤는 딱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테크, 가장 고급진 재테크. 그 다음에 잘 아껴야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써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 쩐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종류의 재테크 기준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재테크, 하급 재테크죠.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필요한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몸값을 올리는 자기 성장,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비전을 개발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 개발,
가장 큰 재테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나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존니 일풍으로 인해서 닥치고 투자, 일도 등한시되고 자기 개발도 등한시되고 모든 돈을 투자만 쏟아부으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존니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득의 10%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률이 가장 높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는 안전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의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숱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죠.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도 있었죠. 그 중간점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IMF도 있었죠. 또 닷컴 버블도 있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죠. 그때마다 주가는 정말 반토막,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수없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는 항상 오르더라. 왜?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런데요, 자본주의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하면요, 부동산이 좋습니까?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년들이 많이 한다는 비트코인이 좋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모든 신뢰, 엄청 하이프 인플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어떤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이 신뢰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제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이 청년들에게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것이 없다. 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의 성패는 두 가지가 가릅니다. 첫 번째 여윳돈. 두 번째 투자 시간이죠. 여윳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여윳돈은 적더라도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기니까 적은 돈 대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거죠. 100배 수입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배 오른 기업들 많습니다. 미국에 특히 많죠. 왜? 자본주의가 오래되고 또 경제가 굉장히 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가요, 100배가 되는데 불과 12년 반이 걸렸습니다. 100배가 되는데 주가가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는데 12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또 델 컴퓨터 혹시 아시죠? 델 컴퓨터도 주가가 100배 되는데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7.2년. 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오르면서 퀄컴이라는 미국 기업, 퀄컴. 이 기업도 주가가 100배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7.3년 걸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IMF 때 3만 원이 못했습니다. 3만 원도 붕괴되었죠. IMF 때. 그 삼성전자가 최근 얼마입니까? 9만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몇 해 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습니다. 50분의 1로. 그 당시 250만 원 하던 가격을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죠. 그렇다면 지금 9만 원을 곱하기 50 하면 450만 원. 그죠? 450만 원짜리죠. 그래서 IMF 때 3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150배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450만 원. 따라서 청년들이 가진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믿고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다면,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에 적당히 분산 투자하면 100배 수익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존니 일풍이 두려운 이유, 이 청년들의 투자에 두려운 이유, 이 주식이라는 것이, 특히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잘 되어야 하는데 신경 쓰는 것만큼 그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맛있는 밥을 짓습니다.
중간에 소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맛있어집니까? 잘 안 되죠. 밥이 오히려 설익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짓는 시간을 투자 기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다 큰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투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뚜껑을 열지 않고 인내하면 정말 맛있는 밥, 투자로 치면 100배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그것을 망친다. 자, 최근에 제가 청년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신혼부부입니다. 그 신혼부부는 제 고객의 자녀 가정입니다. 자녀 부부인데, 그 고객이 정말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하다 해서 저에게 상담을 보낸 거죠. 그 청년 정말 성실합니다. 성실한데 이제 존니 열풍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요. 아, 잘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죠. 하루에 주식 투자 앱을 몇 번 쳐다보냐.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면 정권에서 앱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쳐다보냐라고 물어봤더니 5번. 하루에 5번 쳐다본다요. 자, 이 주식 투자한 것을 쳐다보면 그때마다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다. 올라도 마음의 동요가 있죠. 올랐네? 지금 팔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그런 동요가 있는 것이고, 내렸다. 그래도 마음의 동요가 있죠. 어떤 동요? 내렸네? 손해봤네?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하나? 또 이런 동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청년은 하루에 5번 주식 앱을 쳐다봤다고 하는데, 그 시간만 낭비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이제 보고 신경을 쓰고 하니까 하루 내 아마 제대로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일에 집중하기 힘들면 내 성장이 방해됩니다. 즉, 내 몸값을 올리고 직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가장 큰 자산 형성의 첫 번째는 소득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이 어중간한 주식 투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이것저것 다 제대로 안 되면서 나이만 먹다 보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존니 열풍이 불안한, 두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